네, 어제 2대1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사 대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진구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대상으로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네. 이진국 대표는 16년 3월에 취임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7년부터 19년까지 한 3년 동안 거래를 한 내역 중에 불법적인 그러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정상 거래였다, 문제될 만한 것이 없고 적극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진국 대표가 오늘 성명문을 내고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매매 사실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선행매매? 이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먼저 사고 먼저 파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치고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계좌가 있다고 하면 A라는 종목을 사야지라고 계획을 했다고 치면 내 계좌, 내 명의로 된 계좌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A 종목을 먼저 사놓는 거예요. 들여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펀드에서 A를 사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 이제 막 오르면 펀드 계좌에서 그것을 빼내기 전에 내 계좌에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고 미리 판다. 명백한 불법이고 안 되는 거죠. 부당 네, 이익이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금융투자회사들의 인직원은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보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알면서도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된 정보,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 이런 부분을 내가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나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뭐 악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선행 매매 자체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몇몇 또 일례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차명 계좌까지 금융 당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핀셋같이 이렇게 골라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네. 일부이겠지만 네. 이런 선행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 번쯤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명백히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당국의 감시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이번 사례를 비로소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한 그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예. 현재까지는 의혹인데 이게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법적인 저촉이 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정 기자. 네, 일단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그 좀 위반된 네. 그런 행위가 나왔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54조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이 대표의 그 명의 계좌를 좀 들여다봤더니 네. 좀 이상한 그런 흔적들이 나왔고, 포착이 뿐만 됐군요. 아니라 네. 이 대표의 비서 명의의 계좌에서도 비슷한 그런 형태의 거래가 나왔는데,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이 이 대표의 실제 돈이 비서의 계좌로 들어가서 네. 차명 거래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매매뿐만 아니라 차명 거래까지도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는 것으로 네, 예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였냐면 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의 베팅을 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죠. 사실은 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소형주는 많은 분들의 관심에는 좀 벗어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에 한 번에 갑자기 거액의 베팅을 했다는 자체가 뭔가 정보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네네. 행위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해당 종목을 선택하고 또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미공개 내부 정보가 악용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는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한번 연임을 했었고 이제 3연임을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연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금융투자 회사 자체로서도 뭐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 또는 마이데이터, 발행어음 같은 그런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네. 신사업 추진이 좀 발목이 잡힐 것 같은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를 통해서 이제 리서치라든지 투자 리포트를 많이 좀 참고도 하고 실제로 종종 보고 있는데
이런 대형 증권사 대표가 이런 선행매 의혹을 받고 있다. 좀 실망스러운 일단 상황이에요. 이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라 기자. 그러니까 이 선행매매 관련해서 매해 10명 내외로 적발이 되기는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직 대형 증권사의 CEO가 수사 대상이 된 거는 처음이어서 네. 좀 놀랍다라는 의견을 제 주위에서도 전했습니다. 이 선행매매는 말씀드렸듯이 좀 줄곧 적발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2013년에 있었던 CJ E&M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하루 9% 정도 급락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니까 CJ E&M 관계자가 미리 애널리스트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애널리스트가 다시 펀드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미리 매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실을 회피했다라는 혐의를 갖고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이제 수사를 받게 됐었는데 이때 연루된 사람이 꽤 많았었는데 대부분이 무죄였고 한 명만 1,000만 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는 것을 피하지를 못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금감원에서 2019년 7월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사경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통한 이런 거래, 불공정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2019년에 하나금투 연구원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좀 포착을 했고 또 지난해 DS 리서치 센터장을 적발해서 구속하는 그러한 성과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요.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주가 조작이라든지 선행 매매 이런 것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들릴 때는 좀 무시무시하게 들려서,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잘못인데 너무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회사 차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제가 주위에서 들어볼 수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특사경 출범한 이후에는 처벌도 조금 강화가 되고 있고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불법 행위는 잘 처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행 매매는 분명 반칙입니다.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주시장에서 공정거래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원칙이니까요.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